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사실 범죄로 인식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고 또 위험한 범죄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아예 무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건도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건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 일본 치바현 모토야와타역 근처인데 그 오후 4시면은 한창 사람이 북적거릴 시간이잖아. 근데 그때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와. 다들 놀래서 그쪽을 쳐다봤지? 보니까 어떤 남자가 식칼을 들고 한 여성을 찌르고 있는 거야. 아니, 이 시내 한복판에서. 당장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해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엔 사망하고 말았어. 죽은 여성은 22살이던 유아사 시오리. 3살 배기 딸도 있는 아이 엄마더라고. 근데 더 끔찍한 건 그녀가 그 칼에 찔리는 순간에 딸은 바로 옆에서 이 모든 걸 다 목격했다고 해. 이게 무슨 비극이야. 시오리가 사망하기 직전에 딸 데리고 역 근처에 있는 복권 매장에서 복권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한 거지. 그 와중에 범인은 이미 사라진 상태야. 경찰은 바로 목격자 증언을 싹 모았는데 범인이 한 20-30cm 정도 되는 부엌칼을 가지고 있는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고 하더라고. 그나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얼마 후에 경찰은 범인을 바로 체포하게 됐지. 범인은 피해 여성을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어. 바로 전 남친이던 23살 오카 하야토였지. 우선 둘 사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오카랑 시오리는 10대 때 처음 만났어. 근데 당시에 시오리가 일본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거든. 근데 오카가 여기에 손님으로 방문을 했고 여기서 첫 만남 이후에 둘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사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둘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돼. 이게 보니까 둘이 만날 때도 시오리는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덜컥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야. 물론 오카도 여자친구의 그 직업 환경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큰 충격이었나 봐.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됐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오카가 시오리를 못 잊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둘이 다시 만나게 됐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2년 동안 쭉 사귀고 있던 거야. 근데 이때 시오리한테 이미 딸이 있었거든. 근데 의외로 오카는 이 딸을 진짜 자기 애처럼 엄청 예뻐했대. 이런 모습이 좋았는지 시오리는 같이 동거까지 결심하게 됐어. 이때 시오리의 딸은 오카 보고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잘 따르고 좋아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야. 그러던 2013년 9월 두 사람의 관계가 좀 흔들리기 시작해. 시오리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야. 뭐 이때부터 오카가 좀 이상 행동을 보였던 건지 아니면 그냥 시오리의 단순한 마음 변심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이유가 어찌됐든 그녀는 오카를 떠나서 딸과 함께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 그리고 이때부터였어. 오카가 미친 듯이 집착하면서 시오리한테 매달리는 거야. 진짜 자기 떠나지 마라.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자꾸 연락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아. 헤어지고 한 2주 정도 지났나? 9월 24일이었는데 시오리의 집까지 찾아간 거야. 막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였고 결국엔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던 중에 그녀를 밀어버리고 말아. 근데 이때 시오리가 넘어지면서 좀 다쳤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쥐 스스로 경찰을 불러.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여자 때렸다. 나 좀 잡아가라. 이러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해?
이 남자, 이게 정상이 아니지? 얼마 있다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앞에서도 계속 행패를 부리는 거야. 시오리한테 매달려서 놔주지도 않고. 와, 근데 이러면 진짜 없던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아. 결국 보다 못한 경찰이 이 남자 막 떼어놓으면서 이러시면 스토킹으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기도 해. 마침 이때 시오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자꾸 전 남친이 집에 찾아오니까 좀 무섭잖아.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랑 모토야와타역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고 현 주소에 대해서는 오카가 절대 열람할 수 없게 제한을 걸어놨다고 해. 한편 오카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 부모님 집 주변에서 내가 여자 뺏겼다고요? 여자 뺏겼어요! 이렇게 크게 울면서 소동을 피우고 막 이곳저곳에다가 야, 시오리가 날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고. 진짜 최악이지 않아? 주에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시오리 딸을 진짜 친자식처럼 너무 아꼈는데 이걸 못 보게 하니까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쫓아다녔다 이러더라고. 이게 그럴싸한 변명 같지? 근데 사실일지 아닐진 아무도 모르는 거지. 어쨌든 그러면서 오카는 시오리랑 새 남친, 그러니까 이제는 약혼남이 됐거든. 이 둘이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계속 파악하려고 안간힘을 썼어. 그리고 이때 딸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모녀가 자주 놀러가는 장소까지 모든 걸 파악해놓고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 집 주소만 모르는 거지 그들의 그 행동 반경은 싹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사건 당일이던 11월 27일 오후 4시. 오카는 유치원 앞에서 몰래 숨어 있었어. 여기서부터 따라가서 그대 집을 알아내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잠시 후 시오리랑 약혼남이 드디어 나타난 거야. 딸을 픽업하려고 평소처럼 유치원에 온 거였고. 이때 오카의 품에는 이미 시퍼런 칼이 들어있었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거야. 잠시 후 시오리가 딸을 태우고 차가 출발했거든. 오카가 그걸 보더니 자기도 택시를 타고 곧바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해. 몇 분 후에 약혼남은 두 모녀를 모토야와타역에 내려줬어. 앞서서 그 복권 매장 앞에 있었다고 했었지. 오카는 이때다 싶었고 은밀히 그들의 뒤를 밟았지. 당시 시오리가 복권 매장 앞에서 줄 서고 있었고 딸 손을 잡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둘을 조용히 바라보던 오카는 뭔가 결심한 듯 성큼 다가가더라고. 시오리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그러자마자 품에 있던 칼로 그녀의 옆구리를 깊게 찌르게 돼. 그 한 방에 시오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옆에 있던 어린 딸은 그렇게 영영 엄마를 잃게 된 거지. 범행을 마친 오카는 역으로 도주했고 근처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자기 본가로 도망가려고 했었대. 하지만 살해 장소가 워낙 번화가였잖아. 빠르게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오카의 도주 경로를 예측했고 그가 가려던 그 항구 쪽에 헬기까지 준비해놨거든. 결국 그는 페리 안에서 극적으로 체포됐어. 그가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16시간 만의 일이야. 오카는 자포자기한 듯이 그냥 자기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고 해. 특히나 살해 동기에 대해선 자기는 사실 그 시오리랑 다시 만나고 딸도 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게 거절당한 데다가 그때 말투가 무슨 귀찮은 거 내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 그 말투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게 시오리 탓 같았다는 거야. 그때 말도 안 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시오리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니, 정황은 오카의 증언과 전혀 달랐어. 시오리를 살해하기 한 달 전쯤 3년 동안 다니던 자기 토목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스토킹을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범행 전에 미리 마트에 들러서 칼도 준비했었었고. 이런데도 우발적인 범죄라고? 재판부도 당연히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 2014년, 그때 열린 재판에서 오카는 최종 16년형을 받게 돼. 근데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묘하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친딸도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예뻐했고 그러다가 여자친구한테 배신당하니까 순간 눈 돌아서 버린 그냥 안타까운 사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업소에서 일했다는 그녀의 과거를 조롱하기도 해. 게다가 방송에서까지 남자 관계가 난잡하고 헤어지는 방식이 좋지 않다 라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시오리를 비판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래? 상황이 어찌됐든 오카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잖아. 이런 반응이 정말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상황에서 오카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애정에 목말랐고 딸의 면회까지 그냥 거부당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다가 자기는 정말 깊게 반성하고 있다 라면서 감형을 요구하기까지 해. 하지만 그렇게도 사랑한다는 그 자기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무참히 살해했어. 아이는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 그 충격을 안고 살아가야 할 거야. 진심으로 딸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런 짓은 못했겠지. 그의 살인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 특히 사람들의 반응이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번 이야기는 사건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2차 가해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